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사실 사야 된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고 새로 들어가기는 지금은 조금 원전은 그래도 짧게는 2년, 길게는 막 5년 이렇게까지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미국 시장이 이제 관세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금리 인하설이 지금 이제 급부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주 패러다임의 저자이신 천백만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한국 주식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예.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국제환경 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다 좋게 보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은 원래부터 계속 좋게 보고 있었고 미국 주식은 약간 비관적으로 봤다가 요즘은 조금 뷰를 바꿨는데요. 이제 미국 주식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잘 나가다가 이제 네. 관세 문제가 딱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초만 해도 이게 주가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이 M7 위주로 해갖고 이제 수년간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러다 이제 4월 2일 날 이제 그 백악관 로스 가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런 판때기에다가 이제 국가별 뭐 상호 관세율 발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관세를 그렇게 부과했는데 관세를 부과하고도 기업이 좋은 실적을 올릴 것인가 이제 이런 우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가는 고평가됐다고 이미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고평가된 주식이 더 올라가려면 더 좋은 실적을 내야 되는데 관세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달고서 달리는데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점이 염려가 됐는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됐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데 이거는 또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게 있었고 세 번째로 이제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연준이 조금 태도가 약간 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별게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최근 경제 데이터가 완화된 정책의 지지를 뒷받침하며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러 이사는 관세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우려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러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이제 지금부터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월러 연준 이사가 차기 이제 그 연준 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를 의식해서 정치적 발언이다 해가지고 별 큰 의미를 안 뒀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번 주에 물가 압력이 완화되거나 노동시장이 약화될 경우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우먼 부의장이 이제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고 향후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우먼 이사 이제 매파 중에서도 매파인데 갑자기 이제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 거가 있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물어봤더니 인플레가 계속 억제될 경우에는 조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물론 그러면서 이제 7월은 너무 빠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인플레가 억제될 경우 조기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여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뭐 있다 뭐 이런 사조건 달았지만 어쨌든 이제 연준 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류가 갑자기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월 금리 인하설이 지금 이제 급부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조만간은 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는 또 생각보다 위축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6월 S&P 글로벌 그 서비스 PMI도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래서 성장세가 괜찮은 것을 이렇게 나타냈고 이제 제조업 PMI도 역시 이제 강하게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제조업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견고함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PMI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50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과 수축을 나타내는데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계속 모두 다 5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은 계속 50을 넘었지만 이제 그 제조업은 연초만 해도 이제 계속 50 밑에서 돌다가 최근에 이제 계속 50을 넘어서는 거고요. 또 물가도 그렇게 생각만큼 튀지가 않았어요. 관세가 부과가 되면 물가가 많이 오를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5월 미국 CPI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2.4% 상승하긴 했지만 뭐 이건 이제 예상에 딱 부합하는 수치고 근원 CPI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2.8% 상승했지만 요거는 예상보다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 아직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이렇게 물가가 생각만큼 튀지 않고 또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물가를 튀지 않게 잡아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요번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트럼프의 약간 진면목을 본 것 같은데 뭐냐면 전쟁 휴전에 들어가면서 뭐 이스라엘이 또 막 공격한다고 비행기 띄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뭐 강력하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폭탄을 투하해서는 안 되고 그냥 가서 비행기 날개 흔들면서 인사만 하고 와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마지못해 이스라엘은 휴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가 다 해소된 상태여서 그래서 진짜 저는 미국 시장이 이제 관세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미국 투자 비중도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우리나라 뭐 시장이야 지금 뜨거운 건 잘 아실 테고요. 결국은 또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지금 추경에 의한 돈풀기 정책이 이제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은데 뭐 주식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안 좋은 거하고 주식하고는 사실 좀 별개입니다. 뭐냐면 유동성 장세가 오면 경제가 안 좋아도 주식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쵸. 실물 경제 근데 유동성 딱 보니까 주식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최근 대규모 이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6월 19일에 20조 이상 추경 1차 추경을 했고 내달 초에 2차 추경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심리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팽창이 일어나면서 사실 주식 시장도 이제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특히 또 우리 정부가 AI 투자 뭐 이런 걸 통한 확장적 성장책을 또 추진하는데 이것도 저는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도 많이 풀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서울 또 부동산이 거꾸로 지금 뭐 완전히 날리는 것 같던데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뭐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 올리는 건 또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또 이제 사실 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또 바라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좀 적절히 잘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 미국 시장, 미국 주식도 앞으로 좋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예, 보시는 저는 거고 그렇게 보고 한국 있습니다. 주식도 너무 좋다. 유동성 장세가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장세. 예. 그럼 기업 실적과는 별개로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적이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실적과 별도로 어떤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 사실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원자력이 실적이 뭐 굉장히 좋게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일종의 그 테마 장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테마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그거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원자력 관련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뭐 두산이 대표적이죠. 네. 그 굉장히 주도 섹터로 부상을 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니 실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이런 시선이 있고 반대로 이제 내러티브와 더불어서 지금 당장 실적은 있는데 지금 수주가 이렇게 쏟아질 일이 있고 전 세계에서 원전이 난리칠 거고 우리가 좋은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게 싼 거다,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데 작가님은 좀 원전 관련주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개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야 이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너무 오른가 그것도 이렇게 맞는 얘기고 또 어떤 때는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는 이게 지금도 싸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지금 시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주도주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과 방산이 한 그룹이고 원전은 또 다른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과 방산은 이제 금년 말 정도까지는 이제 그래도 주도주 역할의 일부를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자력은 좀 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조선과 방산이 아무래도 원전보다 먼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주도주 자리를 좀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과 방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적에 기반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딱 숫자로 나타나는 상태에서 딱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이 앞으로 그럼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려면 실적이 지금부터 두세 배 막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지금 원전과 방사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여기서 오를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원자력은 전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 불과하고요. 원자력은 지금 실적에 의한 성장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몰고 올 엄청난 에너지 혁명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SMR은 이제 막 시작 단계고요. SMR이야 뭐 한 2030년에야 이제 시작이 되니까 지금 이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제 책에 패러다임, 제 성장주 패러다임에 쓴 내용인데, 이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 이제 저거에 이제 원자력은 이제 초기에 진입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여기 웅달에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번 쪽에 가까우면 훨씬 더 상승할 거고, 2번 쪽에 가까우면 조금 더 상승할 텐데, 어쨌든 원자력은 이제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 상태인데, 원자력이 지금 핵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저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마존이 이제 엑스에너지라는 데 하고 이제 SMR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원자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탈렌 에너지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라는 데하고 이제 SMR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2030년에 이제 처음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아시다시피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재구동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이제 그 20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다 이게 원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 아니고 이제 국가들 차원에서도 모든 과거에 탈원전을 외쳤던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다 지금 원전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국가를 뭐 예로 들자면, 이제 벨기에는 원래 2003년에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원전 가동 연한을 40년으로 제한했으니까 2030년에 했으니까 2043년이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덴마크는 또 이제 1985년부터 무려 85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금지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SMR 같은 연구를 새로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도 원전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자국의 원전 7개를 다 폐쇄하기로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4월 말에 블랙아웃이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스페인에. 그래갖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 원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페인도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태리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을 중단을 했었어요. 1987년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을 중단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언젠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을 이렇게 중단하는 걸 다시 확인을 국민들한테서 받았는데, 여기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2050년까지 원자력이 전체 전력 생산의 11%가 되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대만도 이제 대만이 지금 TSMC가 있는데 계속 정전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촌기 필요한.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원래 이제 법적으로 40년 이렇게 가동 연한을 지금 또 60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이제 탈원전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생겨갖고 이제 다시 원자력 또 법안 개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훨씬 강력한 국가가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 규제 완화 등 4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를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원전 아무래도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개를 착공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공무원들이 허가를 잘 안 해주고 계속 시간을 끄니까 아예 그거를 갖다가 다 그냥 연방 정부를 허가권을 갖고 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엄청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조치들은 우리를 이 산업에서 진정한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1979년에 이게 펜실베니아의 3마일 그 아일랜드가 이제
이렇게 섬이 이제 원전 사고 거기서 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사실상 원전을 이렇게 금지를 해왔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중국이 급부상을 해서 30개 정도의 원전을 만들었고요. 러시아도 이제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전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육성하기로 하면 사실 그 산업 자체가 뜰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저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을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원전은 아까 이제 조선 방사는 뭐 연말까지 정도로 보는데 원전은 그래도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막 5년 이렇게까지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 1번에서 2번 사이로 가셨는데 1번 근처라고 봐야겠네요. 근처. 이제 막 시작됐다. 지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샀던 게 10,000원대로 기억이 지금 되는데 네. 지금 얼마죠? 한 7만 원 막 이렇게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잠깐만. 6만 얼마 뭐 7만. 한번 보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게 주가상으로는 1번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상으로는 얼마 안 됐죠. 근데 완전 주도주로 잡으면서 계속 확실히 너무 관심도가 무려 좀 단기 급등했다고. 예. 그래서 급등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럼 작가님 혹시 원전 국내 관련주 중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현대건설을 제가 1월 달에 샀어요. 1월 달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만 원대 후반인가 3만 원대 초반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몇 번에 걸쳐 사니까 이제 평단이 바뀌니까. 그래서 한 평단이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한 8만 원 되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1월 말만 해도 사람들이 현대건설은 다 건설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현대건설은 건설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때도 저는 이거 원전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이제 제 유튜브 뭐 멤버십이나 아니면 네이버 제가 프리미엄 컨텐츠 하는데 거기 이제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원전하고 우라늄은 이제 계속 작년부터 좋게 보신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게 현대건설은 원전 대장주로 부상이 될 것 같은데 완전 바닥이다 생각하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중을 왕창 실었죠 그때는. 웅달 책방에 1100만 작가님 저하고 인터뷰 영상을 계속 1년 넘게 보신 분들은 작년에 작가님이 우라늄 투자, 원자재 투자, 원전 투자를 작년 여름 정도부터 저한테 계속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원전은 오래전부터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건설이 그래서 거의 200% 한 3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한 주도 안 팔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촬영 끝나고 나서 뭐 확 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팔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아무도.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하여간 안 팔았어요.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쉽죠. 왜냐하면 이렇게 원전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종목을 하나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좋을까 생각하다 저는 현대건설 쪽으로 이제 비중을 갖고 가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원전을 건설할 때 보면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하고 뭐 미국 쪽하고 부딪혀서 뭐 맨날 또 프랑스하고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이렇게 갈라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유럽은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에서 하고 뭐 이렇게 아시아 쪽은 우리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건설은 전 세계가 다 부대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래도 현대건설은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도 이제 협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전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니까 더 스코프가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현대건설을 놔두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팔았죠.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산 판. 작가님 그럼 지금 원전 투자 비중을 새로 싣거나 혹은 비중을 늘려야 되나 혹은 조금 조정해서 현금화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전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혹은 지금 팔아야 될까요? 분명히 저기가 오거든요. 조정이 당연히 옵니다. 분명히 조정이 한 20% 30% 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간 상태 말고 그때는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또 기회가 오면은 두산에너빌리티 혹시 많이 조정을 받으면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한국만 고집할 건 아니고요. 사실 원전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도 좀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 포트폴리오 중에 상당 부분도 원전하고 우라늄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미국은 저는 이제 빅테크는 없어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원전 관련하고 뭐 이렇게 이 뭐지 그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관련으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식이 뭐냐면 센츄러스 에너지라고 하는 주식이에요. 센츄러스 에너지가 뭐냐면 이제 헬리우라고 하는 이런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고농도 저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원전에서는 LEU라고 하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했는데 SMR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 하고요. SMR에서는 이제 헬리우라고 하는 이제 고농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계속 미국에서는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 왔는데, 러시아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우라늄 수입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안 하고 이제 자국 회사를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 이거 헬리우를 만들 수 있는 현재는 유일한 회사가 센츄러스 에너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돈도 많이 받고 이거를 이제 한 10년짜리 이미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용량이 0.9톤인가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를 뭐 한 10톤까지 늘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가 미국 정부가 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일단은 뭐 앞으로는 경쟁 기업이 생겨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는 독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SMR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가장 비중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기로서는 그 원전 우라늄 중에서는. 그러니까 LEU는 우라늄 235의 농도가 5% 이하고 지금 말한 헬리우는 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용은 이제 20%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SMR 업체는 제가 그 영국에 롤스로이스 홀딩스라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SMR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SMR 업체 중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주식을 조금 사서 갖고 있고요. 롤스로이스 하면 사람들이 이거 자동차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보니까 이제 롤스라는 사람하고 로이스라는 사람이 합쳐갖고 이제 회사를 만든 게 롤스로이스인데, 이제 그 자동차 부문은 폭스바겐에 떼서 넘겨줬어요. 네. 그래갖고 더 이상 이제 이름만 있고 이렇게 자동차하고 이 롤스로이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롤스로이스 홀딩스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SMR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작가님, 그럼 지금 보유해 주신 뭐 국내 원전주 현대건설도 있을 거고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괜찮게 지금은 보였고, 없어요. 예, 지금은 두산은 없고 현대는 있고. 예. 미국 주식들 좋게 보시네. 이런 원전주들 그러면은 앞으로 뭐 한 2, 3년 동안 주가가 지금보다 뭐 한 두세 배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세 배가 그게 무리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면 막 흥분해서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받으면 또 무서워서 못 사죠. 더 떨어질까 봐.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사실 사야 된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고, 새로 들어가기는 지금은 조금 그렇고, 이제 조정을 당연히 받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2, 3년 동안 지금 가격에서 두세 배 오르는 거를 무리하지 않게 보고 계시되, 다만 신규로 매수하는 건 그래도 좀 조정 왔을 때 20, 30%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